안녕하세요. 강종원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장사가 잘 되어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폐업은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야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폐업도 창업처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 솔루션도 드리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식당을 개업하고 5년째 운영 중인 김양도입니다.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좀 쉬려고 고민 끝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점포를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양도양수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폐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3개월 전부터 양수인을 구해야 합니다. 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신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구에 표기된 매물이 주택이 많은지 상가가 많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매물보다는 상가 매물이 많은 곳에 올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상가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중개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급매로 소문이 나서 점포 금액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럼 혹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참고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두 군데에서 세 군데만 이용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포 인근에 있는 중개사 사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실 중 어떤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까운 사무실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정답은 한 블럭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곳에 올리면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기존 고객까지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권리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양도양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실 때 의뢰사안에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점포 내부를 알 수 있도록 사진 및 도면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테라스 공간, 주변 시설은 장점이 되므로 강조해 주시는 게 양도양수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폐업을 결정하시게 되면 사업장을 중개사 사무실에 내놓고 방치해 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중개사 사무실에 내놓으니까 금방 양수인을 구할 수 있겠지.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해 놓은 사업장에 신규 임차인이 방문하여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포를 청소하고 꾸준하게 정리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신규 임차인이 점포 앞 테라스에 쌓인 술병과 쓰레기를 보고 계약이 깨진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만약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야 권리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컨설팅사를 사칭해 좋은 금액의 점포를 양도 양수해 주겠다는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준비 시에 솔깃한 제안이기에 컨설팅사의 조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양도 양수가 발생하면 좋지만 광고비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양도 양수 이후에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예로 말씀드리면 폐업을 준비 중이신 사업주께서 광고비 500만 원을 주면은 높은 권리금을 받아주겠다는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금액을 보내주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서 다툼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컨설팅사 자신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송금한 500만 원이 광고비로 사용됐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광고비와 관련된 연락이 오게 되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또 다른 고민을 가지신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철거와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혼자 해보려고 하니 너무 막막해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철거 복구를 하려고 하는군요. 제가 철거 복구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 철거 복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요, 첨부 자료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점포 철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며 평당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복구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폐업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에 상담 사례 중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홧김에 폐업 신고를 먼저 하신 사업주분이 계셨습니다. 폐업 신고 후에 철거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려고 했지만은 정부 지원 사업 기준 자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직접 철거 복구를 해서 손실을 입게 되셨습니다. 폐업 준비 중 철거 복구 지원 사업을 이용하신다면 꼭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덕분에 철거 복구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철거 복구 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철거를 진행하실 때 견적을 받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악덕 임대인의 경우 원상복구를 악용하여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장, 바닥, 벽, 주방시설 등 범위를 정확하게 정한 뒤 임대인에게 서명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견적은 최소 3군데 이상 받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철거업체 간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받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면 되는데요. 3군데 업체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업체는 일을 받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견적을 넣고 현장에서 추가 견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간판의 경우 보편적으로 철거업체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간판 철거가 필요하다면 철거업체 견적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에 SNS로 받았던 질문들 중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폐업 신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폐업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실 때에는 폐업 신고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영업장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에서 한 곳만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에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폐업 신고를 하실 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에
폐업 연월일,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15일에 폐업을 했다면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없이 폐업을 해도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은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첨부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실 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이후에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납부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분납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양수, 철거복구, 폐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굴곡을 겪게 되는데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고 다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모두 좌절하지 마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